안녕하세요. 인사이트 스튜디오의 정재민 작가입니다. 이번 영상은 합스부르크 가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들어 보았으니 끝까지 시청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역사를 학습할 때의 핵심은 복잡한 역사 속의 인물들을 외우는 무의미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먼저 역사의 시작이 된 배경을 알아야 하며 어떤 식으로 국가와 제국이 확장되는지 그 핵심만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합스부르크에 대한 이름은 들어보셨을 테지만 정확히 어느 국가인지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듯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우리에게 익숙한 하나의 국가라는 형태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스부르크를 왕가라고 하는 것보다는 유럽 최고의 권력 가문이었다고 정의하는 것이 실제적인 개념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현재의 오스트리아 지역이 합스부르크의 본산이었으므로 합스부르크의 후예가 오스트리아라고 보는 분도 있겠지만 실제로 합스부르크의 시작은 놀랍게도 스위스의 한 작은 성에서 시작됩니다. 합스부르크라는 명칭은 1020년 이후 클레트가우 백작이라고 불리웠던 라트보트가 본인의 요새였던 합스부르크 성의 이름에서 따온 말로 합스부르크는 명망이 높은 왕족이 아니라 유럽의 변방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로마라는 이름의 제공 역시 작은 7부족에서 시작했으며 그 유명한 알렉산드로스의 마케도니아 역시 바위가 많았던 위치의 산지에 자리 잡았던 것처럼 위대한 제국의 역사는 주목받지 못하던 변방에서 시작된 경우가 많았다는 것 또한 알고 계셔야 할 듯합니다. 합스부르크 가문이 유럽의 역사에서 이름을 알리게 된 계기는 바로 신성 로마 제국이 옹립되었던 기간의 대공의 시대였는데, 대공의 시대를 쉽게 설명하면 신성 로마 제국의 수장인 황제가 공석이었던 기간을 뜻하는 말입니다. 황제가 계속 공석이었던 이유는 당시의 교황과 지역 제후들의 헤게모니 대립이 극심했고, 교황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승인하지 않거나 파문을 통해 권세를 누리려 했기 때문에 힘이 있던 제후들은 굳이 황제가 되면서까지 교황의 허수아비가 되는 것을 싫어하던 시기였죠. 그런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힘이 없었던 한 명의 백작이 황제로 추대되는데, 그가 바로 합스부르크를 위대한 가문으로 변모시킨 루돌프 1세였습니다.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는 독일왕이라고 불리기도 했고 선거를 통해 추대되는 그런 시스템이었죠. 스위스의 작은 성에서 시작된 합스부르크는 당시 유럽의 복잡 미묘한 사정 때문에 어부지리로 위대한 가문의 시작을 알리는 흥미로운 역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된 루돌프 1세는 그의 권위를 이용해 합스부르크의 영토를 확장하기 원했고, 결국 지금의 오스트리아 지역에서 자리를 잡은 것이 바로 오스트리아의 역사와 연결되는 이유입니다. 합스부르크 가문을 더 강력하게 만든 장본인은 막시밀리안 1세라는 이름의 황제였는데, 그가 선택한 방식은 바로 결혼을 통한 제국의 확장이었습니다. 그의 적극적인 결혼 정책으로 합스부르크의 많은 딸들이 유럽의 각 지역으로 떠나면서 모든 유럽의 헤게모니가 합스부르크에 집중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레콘키스타를 완성한 이베리아 반도의 스페인 왕국, 헝가리, 크로아티아 지역의 왕국, 강력한 권세를 누리고 있던 보헤미아 왕국, 그리고 프랑스 지역의 부르고뉴 공국 등 당시에 힘이 있던 많은 왕국들이 합스부르크와 혼인을 맺으며 결국 합스부르크는 모든 유럽의 왕가를 혈연으로 장악하게 되는 가문으로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 때문에 합스부르크 가문의 초상화를 보면 턱이 이상한 초상화들이 종종 보이는데, 우리는 이것을 합스부르크 턱이라고 부르죠. 그러한 질병이 있던 이유는 가까운 근친혼을 통한 유전적인 질병이 세대를 이어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럽의 왕실에 합스부르크 턱이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이들이 합스부르크와 연결되었기 때문이라는 방증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역사의 패턴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클레오파트라, 더 정확히는 클레오파트라 7세가 군림했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도 누나와 동생 간의 근친혼을 통해 왕권을 이어갔다는 점에서 왕의 권위를 다른 핏줄에게 주고 싶지 않았던 것은 인간의 본능이었다는 패턴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 합스부르크 왕가의 12대 황제였던 카를 6세는 놀라운 업적을 남겼지만 단 한 가지, 그의 근심이 있었으니 아들을 낳지 못했던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카를 6세는 살리카 법에 반하여 여자를 군주로 추대하지 않는 법안을 개정하게 되고, 합스부르크 왕가의 위대한 여제 마리아 테레지아가 여제로 등극하면서 합스부르크는 중흥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프랑스의 절대 왕정 부르봉 왕가의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는 마리아 테레지아의 의도로 베르사유에서 함께 부부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도 흥미로운 역사 속
포인트죠. 만약 마리 앙투아네트가 프랑스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합스부르크의 자녀가 아니었다면 역사는 바뀌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프랑스 혁명이 발발하면서 마리 앙투아네트가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자 오스트리아 지역의 합스부르크는 영국, 프로이센, 러시아와 연합을 맺었지만 실패로 귀결되고 1806년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에 의해 신성 로마 제국이 해체되는 굴욕의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역사의 갈림길에서 근근히 명맥을 이어간 합스부르크의 시대는 1918년 1차 세계대전의 패전으로 카를 1세가 퇴위하면서 이후의 합스부르크 가문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합스부르크 가문은 유럽 최고의 가문으로 인정받고 있으니 참으로 매혹적인 역사가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